자주 뱉으면 남에게 가벼워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인해 만만해 보이고 남에게 무시당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책 40에 읽는 철학 지혜를 통해 뱉는 순간 남에게 만만해지는 말, 가벼워 보이지 않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쩌면이라는 말 자주 쓰지 마라. 어쩌면이나 대충이라는 표현은 말을 할 때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은 내가 확신 없이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예를 들어 대충 하면 되겠지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일에 대해 진지하지 않고 성의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대화를 할 때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확실하게 전달하며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도록 돕는다.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불확실해 보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업무에서 대충이라는 말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을 전할 때에는 좀 더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확신의 참말은 나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중요한 대화나 약속에서는 어쩌면 대신 확실히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어쩌면이나 대충과 같은 표현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말에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평소에는 이런 말들을 최대한 피하고 대화에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확신이 없다면 그만큼 상대방도 나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기에 항상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의 시작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보다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대화할 때 애매한 표현을 줄이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의견을 전달할 때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듯 확신 있는 말투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어쩌면 대신에 확실히, 대충 대신에 꼼꼼하게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면 나의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결국 자신감 있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진지한 인상을 남기게 해준다. 내 말이 곧 나를 나타내기에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냥이라는 말 자주 쓰지 마라.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내 의견이 신뢰받기 어렵게 된다. 대화할 때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내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그냥이라는 말 대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이 내 진심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자주 그냥이라고 대답하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느끼거나 상대와의 대화에 성의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전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내가 자신의 감정을 무심하게 전달하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을 통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대화하는 것이 좋다. 내가 진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내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욱 신뢰하게 된다. 그냥이라는 말이 편해서 습관처럼 쓰다 보면 내 의견에 대한 진지함이 희미해지고 듣는 사람에게도 내 말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면서 내 생각과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 것 같아라는 말 대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를 진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다. 대화 속에서 그냥이라는 말 대신 좀 더 확신에 찬 말로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어차피 안 되라는 말 쓰지 마라. 어차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체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말버릇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를 미리 단정 짓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스스로의 가능성마저도 닫아버리는 셈이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태도가 내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어차피라는 말로 나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단정 짓기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때 내 스스로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신뢰받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무엇이든 결과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다. 어차피라는 말은 무기력해 보일 수 있고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표현은 마치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무언가에 도전하기도 전에 결과를 단정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할 때 어차피 안 될 텐데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내가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는 생각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릴 수 있다. 도전은 성공의 가능성을 키우는 열쇠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미리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스스로를 단정 짓는 말은 줄이고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면 결과도 그만큼 밝게 펼쳐질 수 있다. 부정적인 언어는 마치 체념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부터 안 된다고 말하는 습관은 내 성장에 방해가 될 뿐이다. 작은 성공이나 실패라도 모두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도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차피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하자. 이렇게 할 때 삶의 다양한 기회를 마주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어차피라는 말 대신 최선을 다해 임하는 자세를 갖추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무조건 양보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양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변에서 나를 쉽게 보도록 만드는 행동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맞추거나 자신의 신념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배려와 양보가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양보가 반복된다면 내가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상대방은 내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의 의견을 자주 양보하고 주장을 접는다면 상대방은 점차 나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마다 나의 시간을 내주고 내 감정과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만 맞추다 보면 그들은 나의 희생을 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해주는 배려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상대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내 노력이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기 고집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다. 양보는 때때로 필요한 미덕이지만 그로 인해 나의 원칙과 행복이 훼손된다면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닌 무분별한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계속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기만 한다면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지며 상대는 더욱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양보와 배려는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이 지나쳐 상대가 나를 쉽게 이용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올바른 배려가 아니다. 내가 항상 맞추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대는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가치나 소중함을 존중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의견을 때로는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과 신념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양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배려와 양보는 나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5번째,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쓸데없는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을 전달할 때마다 사과를 반복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감 없이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내 입장이 확고하지 않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미안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계획을 제안했을 때 괜히 미안해하며 마치 내가 잘못된 듯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이때 불필요한 사과 없이 나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이다. 사과를 자주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나의 생각이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사과를 줄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다.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므로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 대신 차분하게 내 입장과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가진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상대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도 모든 요청에 미안하다고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더 성숙한 대처 방법이다. 사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더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과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이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을 더욱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결국 불필요한 사과를 줄임으로써 나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상대방도 나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사과가 꼭 필요한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지나친 사과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 의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을 연습하면
더욱 자신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며 내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불필요한 사과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과 대신 솔직한 표현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6번째,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내 행동을 바꾸면 처음에는 관계가 원만해질 수도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당장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타인의 기대에만 자신을 맞추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나를 쉽게 보거나 때로는 무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나만의 기준과 생각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저 따라갈 필요는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바탕으로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내가 고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바라는 길을 찾는 데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와 가치를 따라 나만의 길을 걸으려는 자세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더해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상대방도 나를 성숙하게 대하게 되고 내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성향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하자고 제안할 때 그 상황이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내 뜻과 다르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어색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선택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남의 기대에만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의 삶은 타인이 아닌 내가 주도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되 결국에는 내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7번째, 지나치게 친절하게만 대하지 마라.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상대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고 나를 배려하는 마음조차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모든 이해와 양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나를 쉽게 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나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친구는 자신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삼키며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상대는 나의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상대의 요구에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되고 내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계속 양보만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때 상대방은 나를 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인내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양보는 결국 관계에 해를 끼치고 나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뿐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선을 긋고 내가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당당히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도 내 경계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만 양보하고 이해하려 하면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로 흘러갈 수 있으며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들려면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나 또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결국 지나치게 친절하기만 한 태도는 나와 관계 모두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상대에게 내 진솔한 의견을 전달하고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 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8번째,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만약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나의 기준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즉각적인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상대의 평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수용하거나 반발하기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을 따르며 그 평가를 받아들일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의 말에 덜 흔들리면서 나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 누구나 비판을 받으면 불쾌할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 관점에서 비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도 상대의 비판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조언만 겸허히 수용하고 그 외에는 나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자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판을 들을 때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평가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타인의 평가를 전부 받아들이려 하면 오히려 내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평가를 듣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나치게 강한 비판을 들었을 때는 그 비판이 정말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는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준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지키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말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필요한 조언만을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 이처럼 남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길이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영향을 받으며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귀담아 듣더라도 내 마음과 판단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뱉는 순간 남에게 만만해지는 말, 가벼워 보이지 않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